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해상풍력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미국 대선이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트럼프와 바이든,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된다면은 그가 이제 밀고 나갈 그 공약을 이제 실행할 그런 재생에너지 쪽은 반드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부르짖고 있고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죠. 사실 이런 그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나눈다면 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수소도 지금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기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상 풍력이 각광받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5대 해상 풍력 발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런 바다에서 이렇게 올려낸 이런 모양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해조로 이제 연결한 케이블 같은 거,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베트남 내 유일한 보유한 유일한 업체, 자, 부품 만드는 회사가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라고 합니다. 자, CS 윈드는 글로벌로 해상 풍력 타워, 자, 1위 업체, 글로벌에서 1위 업체구나.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네. CS 윈드는 영업이익 1년 비해서 54%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베트남 내 풍력 발전 시장의 성장으로 수혜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합니다. 뭐 베트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CS 윈드의 자회사 CS 베어링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설비 부품을 만드는 CS 베어링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제품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베트남 공장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동국 SNC 역시 해상 풍력, 해상 육상 풍력 타워를 만듭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로닉, 덴마크 베스타스 등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전년 동기 대비 뭐 좀 늘었다. 그리고 뭐 종가는 연초 이후 상승률이 21%다. 이제 밑에 이제 이런 삼강 NNT, 세아제강, 세진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온 이들의 차트의 모양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S 윈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선을 그어서 보고 했었는데 먼저 이 종목의 위치를 보니까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밑에서 이제 매물대 형성되었던 모양. 그리고 난 뒤에 얘가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의 이격도를 많이 벌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장기로 만약에 더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옆으로 좀 더 행보하면서 이런 이평선의 어떤 수렴들이 좀 필요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 네, 21선에서 반등,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시가총액은 굉장히 커요. 2조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까 2017년에 영업이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600억, 그 다음에 800억, 그 다음에 1100억, 꾸준히 이제 그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가는 이제 선반영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내년 그 다음에 더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끝까지 영원히 올라간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타이밍을 잡자마자 이렇게 훅 떨어지면 또 이렇게 물려 있으면서 이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 한번 볼까요? 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죠. 최근 6개월에 수급의 누적을 보니까 역시 이제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추세를 보자면 대략 이런 추세를 보여지네요. 네, 이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파동, 자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보통 이제 세 번째 3파까지 보통 일단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 굉장히 강하고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건이 달려 있지만,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요. 고점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이 추세선에 이 하단의 이 추세선이 만약에 깨지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한다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1파, 2파, 3파가 되고 난 뒤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정말 뭐 3파 이후로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정말 강한 거 아니고서는. 근데 만약에 얘가 3파를 못 이기고 여기 밑을 깨진다면은 자 이런 각도로 뭐 이런 각도로 떨어지거나 혹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서 이 상단선의 돌파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도로 버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모이죠. 수렴되죠. 이렇게 올라오죠, 전부 다. 그래서 수렴되면 다시 한번 이 수렴된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혹은 아래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 웹젠. 자, 웹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보면은 이제 20선 따라서 잘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의 지금 느낌을 보자면, 자 바닥권에서 자 크게 한 파동, 2파, 3파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 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결국 이 밑을 잡아주는 이 추세선을 깨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횡보는 이제 옆으로 횡보되든 혹은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횡보되든 혹은 이 밑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횡보되든 뭐 여기서 이렇게 돌려낸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어쨌든 이 하단의 이 추세선을 깨면은 최소한 횡보 혹은 이렇게 하락의 모양, 뭐 운이 좋다면은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이런 각도가 다른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고요. 웹젠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뭐 게임을 이제 출시한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뉴스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종목 좀 위를 돌파하는지는 좀 사실상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외인과 기관이 이제 많이 사고 있고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역전이 될 것인가, 여기를 이제 돌파 올려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웹젠을 왜 쓸데없이 이야기하냐면은 CS 윈드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CS 윈드도 자, 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웹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뭔가 좀 이 추세선을 깨면 뭔가 바로 올려내지 못하고 뭔가 이평선을 올려내는 그런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왜 동동영화는 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DPC 같은 거, 자 이런 종목들, 얘가 분명히 이런 그 파란색 박스 상단을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이제 엮였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깨지면서 이거 단기적으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이렇게 뭔가 이런 횡보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더 아래로 더 깨졌다가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의 그 깊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시 올려낼 건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요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에 DPC를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영상 올리니까 싫어요들 막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현실에 팩트에 맞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것들 차트 주가의 움직임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이 초록색 62평선을 따라서 가다가 이 꺾였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추세 매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려내서 2만 원을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일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자, CS 윈드 말고 CS 베어링 볼까요? 자, CS 베어링도 보니까,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CS 윈드가 지분율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성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자, 컨센서스가 나와 있나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2021년 중반기 이상을 이제 선 반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좋아진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쭉 계속 그냥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살짝 눌렀다가도 좀 기간의 조정도 좀 줬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대략 이 초록색 60선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추세가 무너지고 난 뒤에 최소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들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여기서 돌파하고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1, 2, 3파가 나온 상황에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나중에 더 이렇게 길게 봤을 땐 더 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올 어떤 그런 실적들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결국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순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안 간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동이 형이 무조건 안 간 데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이렇게 더블 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제 지금 여기 쳤죠.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고점 쳤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최소한 이렇게 쓰리 천장을 만들고 혹은 포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데서 물론 매매해도 되지만, 돌파할 때 매매해도 되지만,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자리가 나온지를 항상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 SNC 한번 볼게요. 자, 동국 SNC 이제 주봉을 보니까 역사적인 전고점을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넘었다가 살짝 지금 밑으로 누른 상태인데 다시 거기를 이제 시도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일봉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이제 선을 이제 살짝 그어놨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바닥권이에요. 대략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는 바닥권이고, 그리고 이제 파동상 이미 이제 하나, 둘, 큰 세 개의 파동이 나왔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전 고점을 넘기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눌림목 매매 혹은 돌파 매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고점을, 자, 이게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돌파할 때 돌파 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얘가 다시 많이 눌렸잖아요.
이전의 고점이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쭉 한 방에 V자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고점이 될 수 있는데 대략 이렇게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반등 구간이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 반등 구간 저는 잡을 때마다 항상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를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종목도 지금은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뭔가를 좀 살짝 좀 더 횡보해 주면서 이제 이 바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 따라갔다가 살짝 또 다시 누르면 멘붕 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전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다시 눌렀는데 이전 저점보다 더 낮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간의 조정에 살짝 들어가기 시작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뭔가 만들어지는 걸 봐서 매매를 하자. 그렇지만 해상풍력은 계속해서 좀 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삼강 M&T나 세아제강, 세진중공업, 유니슨, SKD&D, 코론글로벌 등등등 종목들은 또 시간이 날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이지만 매매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